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북극에 세워져 어떠한 국가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활동하는 거대 제약회사 아크틱 바이오 시스템에 투입된 줄리아 워커 박사. 긴 하루를 보낸 그녀는 녹록한 몸을 달래기 위해 샤워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연구시설 내부를 혼란스럽게 한 주범 피터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피터는 워커 박사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입맞춤을 하는 피터는 그녀의 입에 검은 피를 잔뜩 토해냅니다. 워커 박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피터의 친형이자 자신의 전 남편이자 함께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투입된 앨런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샤워를 하다 기절했다고 했지만 자신이 쓰러지기 전 겪은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지만 아크틱 바이오 시스템 쪽 책임자인 하타케 박사는 진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듯 했는데요.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해 밝혀내야 하는 그들은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시체들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을 살펴보려 지퍼를 내리자 그들은 뼈만 남기고 살갗이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염자들은 모두 검은 피를 토해내고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피부가 벗겨지고 환영을 보게 되며 순간순간 이성을 잃고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공격은 앞서 줄리아가 당했듯 상대방에게 입맞춤과 동시에 피를 토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가 끝나자 이제 그들은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는데요. 앨런의 동료인 조던 박사는 빠르게 테스트 약물을 제작합니다. 이 약물은 감염자의 침이 닿으면 초록색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명색으로 빠르게 분류해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시설 내의 가장 깊은 층에는 감염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에게 피터가 검은 피를 뱉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공포가 불러온 환상인지 혼란스러웠던 줄리아는 자신의 침을 약물에 넣어 흔들어 보는데요. 다행히 약물은 그대로 투명색으로 있었습니다. 안심하게 된 줄리아와는 다르게 감염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아직 증상이 선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큰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설의 경비 담당자가 와서 감염자인 술레마니 박사가 피터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Dr. Suleimani broke out of the fusion lab. She killed Dr. Bryce. What? Dr. Suleimani is on this level? She's killing people. 순식간에 아래층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감염자들과 비감염자들이 섞여 다 같이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그 순간 술레마니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줄리아는 순간 헛구역질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검은 피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감염자들과 함께 아래측에 남겼다고 이야기한 줄리아를 뒤로하고 다시 위층의 사람들은 백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줄리아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했던 약물 테스트 결과가 투명색이었다는 것을 퍼뜩 깨닫습니다. 즉, 약물이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줄리아가 위층과의 소통을 위한 전화기를 들자 하필 그때 누군가에 의해 내부끼리의 통신과 북극 바깥의 사람들과의 통신도 가능하게 해준 거대 안테나 건물이 폭발합니다. Jules?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아래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 생각하고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There's a control node for the CO2 removal system. 바로 지하에 위치해 있는 위층의 산소 공급 장치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They run out of air upstairs in 6 hours. 불과 6시간 정도의 산소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층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치닫는데요. They don't want to go to level R. 먼저 약물 테스트를 개발한 조던 박사에게 비감염자로 분류된 아이건 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감염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피부가 벗겨지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Test says you're clear. 조던 박사는 약물 테스트가 실패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건 박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이 잘못되었음을 금방 깨닫습니다. 한편 하타케 박사는 자신의 양아들이자 경호원인 데니얼을 데리고 단둘이 아래층으로 향하는데요. 아직 감염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았지만 바이러스의 진행이 빨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하타케 박사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자며 그들을 설득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산소 공급 장치를 다시 작동시키는데 협의를 본 그때 박사는 그들을 즉시 사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데니얼에게 위로 가라고 한 뒤 혼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공격성이 활발하게 드러난 상태의 감염자도 하타케 박사 앞에서는 온순해졌습니다. 이후 하타케 박사는 피부가 벗겨지고 핏줄이 올라오는 단계까지 오게 된 줄리아를 찾아가는데요. 그는 죽어가는 줄리아에게 진정제를 놔주겠다는 말과 함께 의문의 약물을 주입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뒤 줄리아가 눈을 뜨자 그녀는 은빛으로 빛나는 눈과 함께 완벽히 바이러스를 극복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녀 역시 하타케 박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줄리아는 자신에게 생긴 이상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소 곳곳은 물론 연구소 바깥의 비밀기지까지 향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한 곳의 지하에서 자신과 똑같은 은빛 눈에 새하얀 피부를 갖고 속박되어 있는 존재를 만납니다. 그는 그들이 반가운 듯 밝은 표정으로 헛소리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을 밝힙니다. But to live forever is to die 10,000 times. 하지만 불멸의 존재라는 이점과 함께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줄리아와 앨런은 이런 그의 속박을 풀어 연구소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때 불멸의 존재는 순식간에 그들의 벤치를 빼앗아 죽음을 선택합니다. The longer you live, the more you will lose. You will have to watch everyone you have ever loved die.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o fill an eternity. Free me. 외부와의 연결도 단절되고 최악의 기온과 날씨가 매일 지속되는 북극의 끝에서 과연 이들은 바이러스와 불멸의 존재들 사이에서 비밀을 밝히고 생존할 수 있을지. 미드 헬릭스입니다. 미드 헬릭스는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에서 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좀비에 가깝지만 이성이 있고 이성이 사라지면 바이러스 전파를 위해 달려드는 미지의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고립된 공간, 믿을 수 없는 관계자들, 물리적으로 단절된 북극, 점점 사라지고 죽는 아군과 생존한 아군들도 제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불멸의 존재까지 등장하는 헬릭스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장르의 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들을 한자리에 모아놨는데요. 덕분에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즐길 수 있었고 편당 4-50분가량의 러닝타임에도 바이러스와 인물들에 대한 방대한 떡밥이 많아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대규모 연구시설이라는 점이 반영되어서인지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다소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정보량이 많은 드라마인데
한 개의 에피소드 정도에서만 활약하고 사라지는 캐릭터들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핵심에 바이러스와 백신이라는 주제를 두었지만 가끔 주요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감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이라기엔 상당히 부주의한 면, 감정적인 면이 자주 도드라지는데요. 혹시 헬릭스를 시청하실 예정일 분들께 드리는 팁은 주인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스토리에만 최대한 집중하시면 재미는 더욱 상승하고 피로도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드 헬릭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9년도에 출범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 웨이브를 통해 시청한 것인데요. 웨이브에는 인어들의 이야기를 다룬 세이렌 시리즈나 비행기가 출발하고 5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이야기, 매니페스트 등 다양한 미드를 독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웨이브의 최대 장점은 바로 국내 지상파, 케이블의 예능과 드라마 할 것 없이 실시간과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심지어 2005년에 방영되었던 무한도전 시즌 1이나 마찬가지로 2005년 인기 드라마인 내 이름은 김삼순이나 2011년의 시크릿 가든, 최신 드라마인 낭만 닥터 김사보 2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PC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웨이브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